국제인 통역사로 31년째 활동 중이고요. 교수로 20년째 재직 중인 통역사 임종영입니다. 불러주셔서 그러시군요. 영광.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하셨는데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는 어떤 일입니까? 보통 국내에서는 동시 통역사라고 더 알려지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동시 통역 그 자체는 통역 기법 중에 하나고 국제회의 통역사는 순차, 수행, 위스퍼링, 동시 통역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차 수행.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뭐 통역을 네. 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순차 통역하면은 연사가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말을 제가 노트 테이킹을 하고 노트 테이킹이 끝나자마자 바로 통역을 하는 거고, 위스퍼링 통역은 뭐 현장 시찰을 한다든지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귓속말을 속삭이면서 예, 맞아요. 동시에 뉴스에 가끔 통역을- 나오잖아요. 네. 해외 정상이나 뭐 귀빈들 오셨을 때. 네. 이렇게 하고 동시 통역은 세미나나 심포지엄에서 통역 부스 안에 들어가서 헤드폰을 착용을 하고 동시에 그 말을 다른 언어로 통역을. 그 유엔에서 보통 네, 그 이게 귀에다가 이게 한쪽 끼고 끼고 네. 있을 때 한 장소에서 그걸 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현안에 관한 그렇죠. 그 단어들 이런 것들을 진짜 평소에 공부해두지 않은 흔히 말하는 고급 용어잖아요. 고급 용어. 이거 잘 모르죠. 줄임말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평소에 알고 계셔야 그런 것들이 좀 통역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공부를 하고 용어도 익혀야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아침에 뭐 영어 뉴스 같은 거 들으시면 다 그냥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국어 뉴스를 항상 듣고 그다음에 신문을 보고 네. 그리고 아리랑 뉴스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도 보고. 그것도 또 보시고. 네. 그리고 이동할 때 뭐 뉴스도 듣고 이렇게.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통대 준비를 할 때 영어 뉴스를 학원에서 처음 들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봤더니 단어가 부족해서 제가 네. 바로 서점에 가서 33,000 단어집을 사서 그냥 다 외웠어요. 33,000 단어. 네. 얼마 만에 외우셨어요? 한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33,000. 33,000 단어. 와, 진짜. 통역사 안현모 씨의 사촌 고모세요? 네.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두 분의 투샷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안현모 씨한테도 통역사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신 게 우리 저 고모님이시라고. 제 직업이 너무 좋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무엇이 그렇게 좀 좋아서 추천해 주셨는지. 국가 정상이나 혹은 기업 경영진 이런 네. 각 분야의 탁월한 리더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뭐 철학이나 생각 이런 거를 들으면 제가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을 됐을 때 그 성취감, 어떤 회의에 갔을 때 제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지적 호기심이 또 충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주최 측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또 불러주실 때 그게 정말 좋습니다. 이 통역사 일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네. 너무 굉장히 좀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좀 쑥스러워 하시는데. 긴장이 돼서 두 분 같은 그래서 그런 대단하신 분들 근데 앞에. 뭐 저희들이야. 네. 뭐 세계적인 뭐 아니 정상분들보다 더 떨려요. 국제회의 통역사협회 가입된 분은 통역사님을 포함해서 국내에 딱 12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가입이 굉장히 좀 어려운가 봐요. 일단 국제일을 150회 이상 해야지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협회 소속으로 통역사로 활동한 지 5년이 넘는 세 분이 제 통역을 듣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면 60일 동안에 고객사나 회원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 됩니까? 네. 통역사님이 국제회의 통역사이자 우리나라 정부기관 최초의 1호 통역사라고. 네. 1호 통역사가 이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제가 대학원 졸업시험을 막 마쳐자마자 얼마 안 돼서 걸프전이 터졌어요. 맞아요. CNN 동시 통역을 생중계로 해야 될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서 그때 하셨던 게 통역사님이세요? 네. 기억이. 기억이 나죠. 91년도 네. 걸프전은 제가 이제 네.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네네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TV로 최초로 그 전쟁 상황이 중계됐던 게 그 걸프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CNN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CNN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그 걸프전을 생중계하면서.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뉴스 화면에 어떤 분이 계속 통역을 하셨거든요. CNN 뉴스룸을 연결합니다. It is a high-tech war. 걸프 전쟁은
현대 첨단 기술이 응용된 신무기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위성은 통신 체제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더불어 자료도 수집하게 됩니다. 아 그분이 지금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니 저 그때도 궁금해. 야 저분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길래 지금 저 생중계로 되는 저 앵커의 말을 그분이 이분이시군요. 예. 아 그때 동시통역.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동시통역이 예,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부흥하면서 통상 협상 같은 게 있어지면서 정부 부처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정부기관 1호 통역사가 되신 거군요. 네, 운이 좋았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정부기관 1호 통역사로 국가 주요 행사에 항상 그 통역사님이 이게 계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름만 들어도 뭐 알만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통역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한국 대통령으로 치면은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 아버님, 그다음에 아들 오바마, 클린턴, 트럼프까지, 그다음에 총리로 치면 뭐 영국, 호주 총리는 3번, 그다음에 캐나다 총독, 그다음에 왕족은 한 4-5개 국가, 거기서 덴마크 왕세자 부부, 엘리자베스 여왕. 네. 이게 각 그 국가의 최고 자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최고의 지도자 분들이고. 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 많이 배워요. 특히 이제 제가 뭐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 포스코, 삼성그룹 부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면 네. 아 이분이 왜 성공을 했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런 걸 느끼시는지? 굉장히 겸허하면서 남의 말을 경청하고 절대로 자기 안주하지 않고. 뭐. 아 그래요? 네, 네. 그 통역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안주하지 않는 그 모습이 좀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잭 웰치 회장은 정말 세계적인 경영인데 네, 예, 잭 웰치 회장님. 근데 딱 오셔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현대그룹 자동차 회장님한테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겸손하게 경청을 험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큰 기업의 그 네, 수장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이렇게 또 공손하고 네, 또 예의를 네. 갖출 땐 예의를 갖추시는 네, 모습에서 그런 네. 것들을 좀 배우시는 거죠. 통역을 하시면서 통역 외로도 좀 신경 쓰실 게 굉장히 많잖아요. 99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었을 하셨었죠. 때 제가 3박 4일을 모셨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왕보다 제가 앞서서 걸으면 안 되고 항상 한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되고 여왕보다 제가 튀면 안 되니까 항상 검은색 어두운 통역사분들은 색을 검은색 옷을 이제 무채색 계열 옷을 많이 네. 입으시더라고요. 핸드백을 왼쪽에 드시니까 제가 오른쪽에 서서 여왕보다 제가 키가 크면 안 돼서 단화를 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와. 네. 여왕님은 좀 어떠시던가요? 한 3박 4일 동안 좀 계시고. 굉장히 인자하셨어요. 네. 옆집 할머니처럼. 네. 통역이 끝나면 네. 그래도 뭐 한두 마디 정도는 인사를 나누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어. 그냥 저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사람이어서요. 저희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고 원활하게 의사소통만 해주는 역할이라서. 네. 때로는 또 조금 서운하다 이런 상황은 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제가 초짜 때 모르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가운데 딱 섰어요. 그러다가 기자분한테 혼이 났죠. 그 뒤부터는 이제 항상 이제 악수를 할 때는 피해 있고 발언을 시작하면 곧바로 저도 시작하고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통역을 할 때는 통역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별로 이렇게 뭐 나를 드러내고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오로지 그 어떻게든지 소화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통역사님께 다가가서 엄지척을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셨다고. 그때가 2017년 한미 정상 확대 회담이 있었었고요. 네네.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듣고 마지막 행사가 만찬장에서 제가 영어 사회를 봤는데 다 끝났는데 대통령님이 저쪽으로 안 가시고 갑자기 방향을 확 동선이 다른데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시니까 경호원들도 다들 당황했죠. 근데 네. 갑자기 딱 오시더니 엄지척 하시면서 You are great 하는데 너무 좋아서
아 진짜요? You were great. 네. You were great. 통역사님이 31년간 일하신 이력서가 무려 91장. 91장이세요? 근데 저만큼 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이력서가 아니 근데 이게 다 이력서예요? 네. 이게 뭐 이력이 진짜 화려하십니다 이게. 어휴.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주주총회, 이사회 뭐 다 있습니다. 국어사회, 영어사회, 영어사회, 와 동시통역, 영어사회, 동시통역.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생물학적 체제 기자회견. 와 그런 것도 제약사, 야 지적재산권 뭐 정보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정말. 이분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통역사님도 VIP 대접을 좀 받지 않으세요? 88년도에 피파 세계 축구협회 회장님이 아발란조 회장님인데 야 오랜만이네. 아벨란드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방한을 하셨는데 이동을 하실 때마다 경호 차량이 막 이렇게 호송을 하고 특급 호텔에 가서 저도 같이 식사를 해서 와 내가 통역사가 되면 나 이렇게 VIP 대접받냐고 너무나 이렇게 착각에 빠졌었죠. 착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뭐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방한 기간 동안에 회의를 빡빡하게 뭐 조찬, 오찬, 만찬 회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계속 회의시구나. 그러면 새끼를 굶을 때도 있고 또 이분들이 화장실을 안 가면 저는 물을 마시면 또 안 되니까 정말 힘들죠.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시면 안 돼. 그분이 안 가시면 제가 못 가니까. 그럼 만찬을 즐기실 동안은 아무것도 못 드시는. 네, 못 먹죠. 몰래라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래도 뭐 조금만 샌드위치라도 하나 좀. 네, 살짝. 먹고 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근데요. 근데 먹고 해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넣을 수가 없죠.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만찬 중간에 얘기하고 계시면 그때 쓱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통역을 하셔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그럼 혹시라도 에피소드 없으십니까? 이렇게 아찔한 에피소드.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말씀이 안 들리고 음식에 눈이 꽂혔어요. 뭔지 알아요? 생일을 맞은 여왕은 전통 음식 인간 문화재인 조옥화 여사가 마련한 생일상을 대접받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통역사님은 그냥 네. 영어를 좀 언제부터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영어권 유학은 전무이고요. 유학을 안 가셨어요? 네, 아버님이 브라질로 은행에 계실 때 발령을 받아서 3년 8개월 사는 게 전부입니다. 브라질에서 네, 사셨군요. 네, 네. 혹시라도 이제 통역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영어를 좀 시작하려면 좀 늦었나요? 통역사님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저희 서울외대 통역대학원 학생들한테 입학을 하면은 800페이지짜리 책을 한 학기 동안에 3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하고 외우게 합니다. 800페이지요? 네네. 그렇게 하면 외우고 반복하고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 혹시 그럼 따님 두 분도 영어를 좀 유학을 갔습니다. 네네, 둘 다. 따님 두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버드가 첫째고 둘째가 버클리 다녔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고요. 저희 집 구조가 TV를 보려고 소파에 딱 누우면 그 정면에 제가 공부하는 책상과 제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면 TV를 보니까 너무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면 엄마가 커피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확 깨면서 엄마도 공부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들었다고. 이제 집안 분위기가 선순환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미래 진로를 고민을 했었을 때 아버님이 저에게 영문과를 4년 동안 다녔으니까 전공을 살려서 통대 진학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통대 입시 원서를 사다 주고 그 당시 가장 좋은 영한 한용 사전을 사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래 나는 통대를 가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제 운명을 바꾼 날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딱 제일 가신 것 같으세요? 음,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셔서 모르겠어요. 네. 일찍 가셨어요. 97년도. 네. 너무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96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제가 막 통역하는 모습을 병상에서 보시면서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굉장히 병실에서 항상 뉴스를 보셨다 그래서 그게 자꾸 떠올라서 네. 엘리자베스 여왕님 모셨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상들 통역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아빠 생각이 많이 났죠. 네.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